야구의 장신이가 고픈 단신! 소민이 보고 있는데 창피하네? 오늘 저희 그 GPD 딸내미가 와 있어가지고, 네. 약간 좀. 근데 아빠는 안 닮았어요. 네. 네, 엄마 닮은 것 같아요. 대화를 나눠봐도. 엄마도 알거든요. 네. 엄마도 안 닮았는데? 아, 그래요? KBO가 오는 11월 11일부터 15일까지 펼쳐지는 MLB 월드 투어 코리아 시리즈 2022에 출연할 팀 코리아와 팀 KBO의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MLB 월드 투어를 가게 됐는데, 재밌겠다. 재밌는데 일단은 메이저리그에서 오는 선수들 명단이 그 높은 이름값을 갖고 있는 선수들은 그렇게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에런 저지 와야 되는데 에런 에런 저지 저지 안 올 것 같아. 중에 제일 유명한 선수는 살바도르 페레즈. 캔자스시티 로얄즈 2년 전, 3년 전에 사실 홈런왕을 차지했던. 일단 다른 거 다 떠나서 우리 이대호 선수가 은퇴를 했는데 이 경기에서 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 좀 재밌을 것 같네요. 그래서 아마 흥행이 좀 될 것 같은데 이게 KBO가 주관하는 대회가 아니에요. KBO가 주관은 하는데 외주를 맡겨가지고 네, 부산에 있는 어느 뭐 외주 업체가 이제 하는데 네. 입장권이 굉장히 비싸다고 그래요. 뭐 외야 자리가 벌써 뭐 6만 원 넘었다고 네. 이런 얘기가 들리고 있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이 대회를 치르기 위해서 그 외주 업체가 써야 되는 금액이 100억이 넘는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어요. 진짜로? 네, 근데 중계권료가 MBC, 그러니까 본사 MBC하고 이제 4경기 다 치르기로 이제 합의를 봤는데 아마 중계권료가 경기당 한 10억을 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그 경기 한 경기 10억 정도 따지면 한 40억에다가 아이고야. 그럼 일단은 메이저리그 그 초청 비용 중간에 또 하와이를 거쳐가지고 3일 정도 연습을 하고 옵니다. 연습하고 메이저리그 대표팀이. 네네. 그러면 거기 다 비용까지도 싹 돼야 돼요. 야, 그걸 다 돼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걸 감담을 하려면 중계권료 그리고 광고료 그리고 티켓 가격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아이고야. 빠밤. 2022 시즌부터 외국인 선수 셀러리 캡이 도입된다고 합니다. 기존 선수 재계약 시 한돈의 징역 허용하며 셀러리 캡 초과구단에게는 위반 횟수에 따른 제재금 부과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이 셀러리 캡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네. 근데 원래 이제 한 명당 플러스 10만 불 해가지고 이렇게 430만 불이면 삼성 라이온즈 3명을 계약을 할 거다 내가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정확한 그 가이드라인이 나온 겁니다. 나왔어요. 네. 그래서 이제 삼성 라이온즈가 이제 외국인 선수 3명을 재계약하는데 좀 숨통이 튀었다. 빠라바라바라바. 장훈아가 배구 개막을 맞아 KBSN 개막 특집 여자 배구를 응원해 프로그램에 출연해 특유의 입담을 과시하며 재미를 더했다는 소식인데요. TV에 있다며? 장훈아 본인이 배구를 한 번도 안 했지만 배구인이라고 밝혔습니다. 저는 원래 배구에 관심이 많아요. 근데 또 양념을 정확히 막 이렇게 그럼요. 재밌게 치시면서 아니 또 우리도 한유미 의원님이 프로야구 개막 때 또 나와주셨잖아요. 보온 차원이죠. 제가 이제 보온 차원에 또 출연을 했는데 상당히 재밌었습니다. 요거 프로그램 나갔잖아요. 나갔죠. 별도의 그 출연료가 나왔습니까? 없습니다. 예. 제 계약서에 보면 그 KBSN에서 이제 제작하는 모든 프로그램에 출연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날 저기 울산 갔다 와서 촬영을 7시에 한 걸로 아는데 힘들어. 진짜 죽는 줄 알았어요. 굉장히 짜증을 냈다는 소문이 있어요. 아니 짜증을 냈는데 힘들죠. 오전에 그 정체전 결승하고 와가지고 그냥 찍었는데 제가 무슨 연예인도 아니고. 알겠습니다. 뭐 지금 배구인이라고 일단 밝히셨는데 배야인. 배야농이에요 원래 배야농. 배야농? 농구 배구, 야구, 농구. 배야농인. 빠라바라바라바. 우리 야디아 몰리나님으로 알려진 우리 구라쟁이 분이 장훈아의 생일을 맞아서 선물을 보내주셨는데요.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야, 이거 뭐. 이게 제가 이러는 이 술이 막걸리 본래 개성을 담은 프리미엄 수제 생막걸리. 수제 생막걸리가 엄청 비싸요, 제가 알기에는. 이게 한 잔 먹고 싶은데 차를 갖고 와가지고 집에 가져와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캔 안 갖고 와요? 뭐 주신다면요, 뭐 제가. 아니, 안 드리겠습니다. 제가 5개 다 갖고 가는 거. 강 팀장님, 장순아 위원님, 지피디님, 좋은 술 드시고 더 좋은 컨텐츠 기대할게요. 파이팅. 그럼 결국에는 나도 가져라는 얘기네. 나도 가져라는 얘기네. 네. 근데 저희 GPD는 술 안 먹잖아. 그래? 와, 내가 봤을 때 저희 집 술 안 먹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거짓말하고 있어. 엄마 무슨 막걸리 먹어? 진짜? 진짜로. 야, 너 시켰지? 내말 야, 소민이 알고 있는 거 신기하네. 빠라바라바라바. 지난 2달간 KBS 쿨 FM 라디오 조우종의 FM 대행진 코너인 플레이그라운드에 출연한 강캐가 뜨거운 청취자의 반응으로 인해 라디오 스판 예고를 녹음했다고 합니다. 이제는 조우종 FM 대행진 대표 코너로
자리 잡았다는 소식입니다. 안녕하세요, 스포츠캐스터 강성철입니다. 이 플레이그라운드라고 스포츠 코너인데 자, 짧게 좀 근데 부탁드립니다. 아니 그만하세요. 아니 쫑디 자, 요 정도로 정리합니다. 주변 분들이 매일 아침 7시 굉장하고 근사한 아침 조우종의 FM 탱진. 꼭 만나요. 제발요. 말이 기니까 거기서도 계속 조우정 아나운서가 자르네. 이거는 컨셉이에요. 빠라바라바라바. 자, 야구로 런된다. 중국아! 자, 김성근 감독 현역 은퇴 결정. 김성근 감독이 42년생입니다. 아. 우리나라 나이로 81살이죠. 예. 정말 이 지도자 생활을 1969년? 53년째 53년째 한 걸로 알고 있어요. 53년 하셨더라고요. 53년. 지금 와, 가장 진짜. 마지막으로는 소프트뱅크 호크스의 어드바이저 네. 고문이잖아요. 그렇죠. 하다가 이제 1군에서도 이제 2년간 또 활약을 했었죠. 네. 그러면서 또 한국 프로야구의 한 획을 그은 감독인데 역대 두 번째로 많은 경기인 2,651경기에 나가서 다승 2위에 1,388승을 거둔 베테랑 감독이죠. 그렇죠. 네. 네. 1969년 마산상고 감독을 시작으로 맞아. 네, 뭐 프로에서는 뭐 오비, 태평양, 뭐 삼성, 쌍방울, LG, SK 뭐 하나까지 그리고 중간에 또 고양 원더스 감독도 역임을 하셨고요. 하나이글스 그리고- 감독이 마지막 그렇죠. KBO 감독이었죠. 예, 2007년도에 이제 SK 우승을 이끌면서 SK에서 이제 세 번의 우승을 또 차지를 했었죠. 저 하나이글스 감독 하셨을 때 그때 기억이 방에 이만한 자기 얼굴 이제 본인 얼굴 사진이 딱 붙어 있는 그 방에 딱 계시는데 앉아 계시는데 일단 야신이라는 별명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야신 누가 죽여준 거예요? 예? 그 2002년도 LG 감독 시절에 어. 김은용 감독이 우승을 차지했잖아요. 어. 그 마영 선수의 끝내기 홈런이 나오면서. 우리 그 삼성 때 그래서 인터뷰하면서 그때 그 얘기한 거 아니에요. 야구의 신과 경기를 하는 것 같았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야신. 그 김성 감독이 그 별명이 야신으로 통한 거 아니에요. 그렇구나. 그 이후에 뭐 야통도 있었고 야왕도 있었고. 정말 대단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건강 관리 좀 계속 하셔가지고 잘하셔가지고 일단 뭐 술 잘 안 드시니까 담배도 안 태우시고. 네. 여든이란 이 나이에 네. 현장에 있는 게 쉽지가 않죠. 체력적으로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70대 후반 때도 네. 막 펑고 치시고 막 그랬잖아요. 그렇죠. 보세요. 네. 그 시카고 화이트삭스의 라루사 감독이 우리나라 나이로 78살인가 그래요. 더가우스도 졸잖아요. 더가우스도 좋은 게 잡혀가지고 맞아. 우리 욕을 많이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체력적으로 힘든 나이죠. 그 나이 힘들지. 근데 여든이란 나이에도 현장에서 선수들과 함께 호흡할 수 있고 네. 이게 얼마나 그동안에 체력 관리를 잘하셨다는 얘기예요. 네. 김성 감독님하고 또 저하고 인연이 있어요. 어떤 인연이 있어요? 제가 중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갈 때 네. 도망을 갔어요, 제가. 그치. 잡혀와서, 제가 이제 농협 야구장을 딱 갔는데, 김상곤 감독님이 그 당시에, 충암고등학교 인스트럭터로 와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저를 더가웃에 딱 앉혀놓고, 1시간 동안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무슨 이야기를 했냐. 고등학생인 장순아를? 네가 지금까지 야구를 해왔는데, 야구로 성공할 게 빠르겠냐? 아니면 네가 공부를 해서 성공하는 게 빠르겠냐? 그래서 제가 대답을 했죠. 뭐라고 했어요? 야구가 빠릅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감독님이 1시간 동안 저한테 시간을 특별히 또 할애를 해주셔가지고 저랑 1대1로. 와. 근데 더 웃긴 건 뭐냐?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날 저녁에 다시 도망 나왔습니다. 와. 한결같은 분이네. 그 얘기를 듣고 제가 머리 삭발을 했어요. 와. 저녁 먹고 그리고 다시 나갔어? 편지를 써놓고 다시 도망 나왔죠. 그러면 김성 감독이 1시간 동안 얘기한 걸 한쪽으로 듣다가 한쪽으로 다 흘려보냈네? 한쪽으로 흘린 게 아니라요. 네. 그냥 여기 들어왔다 그냥 나갔어요. 일로 나간 것도 아닙니다. 일로 나갔다는 거는 이해를 시켰다는 거 아니에요. 그치. 이렇게 그냥 타고 나갔어요. 이거 제가 얘기한 적 있나 모르겠는데 제가 야구를 딱 그만두고 해설을 준비하려고 딱 준비할 때 그 프론트 쪽에서 전화가 왔어요. 근데 제가 이제 감사한데 저는 이제 제가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예전에 저한테 하나이글스 코치 해보실 뻔했었네. 그렇죠. 만약에 제가 해설을 안 했으면 하나에서 코치로 시작을 했을 거예요. 와. 이거는 사실 아는 사람 거의 없는데. 오. 예. 근데 얼마 제가 없어요. 이제 아는 사람 얼마 김성 없어. 감독님께서 저한테 전화를 딱 주셔가지고 야,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제가 이야기를 했죠. 감독님, 제가 코치도 하고 싶지만 야구를 그만두기 한 2년 전부터 준비해 놓은 게 있다. 이걸 가장 먼저 하고 싶었다. 그렇게 딱 말씀을 드렸더니 그래 알았다. 그리고 딱 끊으시더라고요. 야, 코치를 안 가신 게 다행이네요. 얘기하면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듣고. 네, 그건 몰라요. 제가 만약에 코치를 그때 시작을 했다고 한다면 감독만 되게 안 들었어요? 저는 지금쯤 감독이 돼 있을 수도 있어요. 자, 한줄평으로 정리해 주십시오. 192무로 할게요. 야, 네, 우리 김성 감독의 명언. 명언이죠. 정말 어떻게 보면은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하라 그런 의미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김성근 감독님이 남긴 정말 그 수많은 명언 가운데 가장 가슴에 와닿는 명언이죠.
플레이오프 진출팀 박정! 이 방송이 나갈 때 이제 1차전은 끝났고 이제 2차전이 나올 텐데. 네. 아. 1차전은 아마 켈리하고 네. 애플로의 맞대결로 시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네네. 2차전은 제가 봤을 땐 플롯코하고 그리고 키움이 유키시를 낼 가능성도 있고. 어찌되든 간에 키움이 지금 5차전까지 가면서 선수들이 체력적으로 좀 떨어진 부분도 좀 있을 거고 그 부분은 어쨌든 LG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그래도 KT한테 좀 고마워할 부분이 아니었나. 그렇죠. 그러니까 장단점이 분명히 있어요. 네. 그러니까 5경기를 치르면서 체력적으로 하락이 올 거지만 아무래도 LG보다는 그 분위기라든가 그렇지. 아니면 경기 감각이라든가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확실히 키움이 좋긴 좋거든요. 네. 근데 과연 그동안에 펼쳐졌던 우리가 단기전을 봤을 때 그 흐름이 체력을 못 이기더라고요. 대부분. 흐름이? 그러니까 이기는 경우도 있는데 네. 오히려 체력적으로 좀 우위에 있는 팀들이 거의 대부분 시리즈를 가져간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 펼쳐졌던 이 두 팀 간에 2020년 이 와일드카드전 있었잖아요. 맞아요. 단판전도 LG가 이겼고. 이겼지. 그러니까 2014년도 이후에 지금 8년 만에 이 플레이오프에서 만나는 이 두 팀입니다. 네. 이게 정말 큰 경기는 정말 정규 시즌과는 좀 다른 느낌입니까? 다른 느낌이죠. 확실히 다릅니까? 체력적인 어떤 부분이 곱하기 2가 될 것이다. 이렇게는 얘기 못 하지만 확실히 끝나고 나면 이게 힘이 쭉 빠진다는 게 느껴져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게 정규 시즌하고 진짜 다르긴 다릅니다. 왜냐면 선수들 자체가 공 하나하나에 집중하고 또 투수들도 공 하나에 또 전력 투구를 하다 보니까 뭔가 이게 우리가 그 공부할 때도 무슨 글을 쓸 때도 뭔가 이렇게 작업을 할 때 집중도 있게 다르지. 하면 네. 뭔가 효율성은 굉장히 좋지만 끝내고 나면 굉장히 피곤하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들어요, 확실히. 아하. 이 단기전은. 아하. 네, 그래서 이제 하루 쉬고 이제 키움이 경기를 치르는데 장점인 부분을 어떻게 살리느냐. 결국에는 이 분위기 그리고 경기 감각 이 부분을 어떻게 살리느냐의 싸움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엘키 라시코 개봉 박두로 할게요. 네. 이게 사실 옛날부터 유명했잖아요. 엘렌 라시코 해가지고. 엘렉 라시코. 엘렌 라시코가 왜 생긴지 아세요? 예전에 목동에서 이 두 팀이 한 40점 가까이 난 적이 있어요. 엄청 길게 했어요. 엄청 났어요, 정말. 그날 이후로 사실 생긴 게 이 엘렌 라시코거든요. 피터지게 싸워가지고. 그래서 넥센에서 이제 키움으로 옮겨가면서 엘키 라시코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네. 이번 플레이오프에서도 몰라 몇 차전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두 팀이 정말 그 각 팀의 색깔대로 재밌는 경기가 나올 것 같아요. 박진만 감독 손임. 자, 박진만 감독이 삼성 라이온즈 감독으로 부임하게 됐는데요. 네. 결국 이제 고심 끝에 삼성은 박진만 감독을 선택을 했고. 고심 아니었을 거예요. 고심 아닙니까? 네, 진짜 결정했을 거예요. 네. 그 삼성 라이온즈가 13연패를 당했잖아요. 전반기 마지막 후반기 시작과 함께. 네. 그것만 없었다고 한다면 글쎄 허삼영 감독이 경질이 될 사퇴가를 했을 일도 없겠지만 일단은 박진만 감독 대행이 부임한 이후에 팀을 굉장히 카리스마 있게 잘 지휘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성적이 좋았고요. 네. 뭐 박진만 감독 같은 경우는 현대 유니콘스에서 이미 또 우승을 맛봤었고 그렇죠. 삼성, SK 그리고 활약을 했었는데 국민 유격수. 국민 유격수라는 별명이 있잖아요. 네. 근데 진짜 뭐 많은 이 야구 현역 선수들 그리고 은퇴한 선수들에게 물어보면은 최고의 유격수 누구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수비만 봤을 때는 다 박진만이라고 얘기해요. 제가 늘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급이 다른 수비를 합니다. 다른 유격수들, 다른 선수들하고 급 자체가 달라요. 딱 그 잡으면 이제 타자주가 뛰잖아요 일루에. 그러면 딱 정말 죽일 만큼만 딱 공이 그 타이밍에 온다면서요. 죽인다는 표현은 사실 중계 때 잘 안 쓰는데 아웃을 시킨다라고 쓰는데. 네, 저희 지금 유튜브 채널이잖아요. 네. 유튜브 채널은 죽여도 된다. 막 사람 아마 죽여도 되는 이 거야. 형이 나 죽이는구나 지금. 이 형이 나... 준비가 잘 돼 있다는 거죠. 수비를 하면서도 네. 이 타자가 지금 타석에 있는 타자가 주력이 빠른 선수인지 어느 정도의 어떤 그 1루의 스피드를 갖고 있는지 뛰는 스피드를 그걸 다 알고 거기에 맞게 송구 스피드도 조절을 하는 거예요. 그만큼 여유가 있는 거 아닙니까? 기가 막힙니다. 야. 진짜 제가 봤을 때 수비는 네. 진짜 우리나라에서 제가 봤던 선수 중에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승엽 감독과는 다른 행보. 이제 이 박진만 감독 같은 경우는 차곡차곡 그 코치를 밟았죠. 밟아가면서 감독이 된 케이스잖아요. 3루 코치 했었죠. 네. 수비 코치 했었죠. 2군 퓨처스 감독 했었죠. 그리고 대행했었죠. 네. 어떻게 보면 그냥 엘리트 코스를 밟았죠. 다 밟았네. 그러고 나서 이제 감독이 된 거죠. 이제 벌써부터 팬들은 이 76년생인 두 감독의 대결, 두산의 이승엽, 삼성의 박진만 이 두
감독의 대결을 벌써부터 좀 기대하는 분들이 원래 많이 있어요. 저하고 이따 동기예요. 아, 박진만 감독은. 근데 나이는 많잖아요. 1년 많죠. 1년 많고. 그래서 형이라고 하거든요. 네. 유급을 했어요. 아. 네. 고등학교 1학년 때가 아마 중학교 3학년 때 고등학교 1학년 때 무릎을 다치는 바람에 1년 동안 쉬었습니다. 그런 선수들이 좀 있죠. 네, 있죠. 입단할 때 항상 나이가 한 살 더 그렇죠. 많은 선수들이. 그래서 이제 유급을 했었죠. 아. 네, 인천고등학교도 유명했던, 유명했던 선수입니다. 제가 이제 박진만 감독하고 2000년도 시드니 올림픽 같이 갔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그 전까지도 굉장히 서먹서먹했죠. 왜냐면 나이 차이가 1년 나는데 일단 동기다 보니까 아하. 말을 섞기가 좀 어려웠죠. 아.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승엽 감독도 같이 갔었거든요. 네. 제가 물어본 적이 있어요. 승엽이 형한테 박진만 선수하고 박진만하고 저하고 일단 동기인데 저보다 1년 위입니다. 네. 근데 승엽이 형하고는 이제 친구니까 그렇지, 동갑이지. 말을 트잖아요. 그럼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승엽이 형한테 물어봤더니 승엽이 형이 그래도 나랑 또 말 트고 76년생인데 형이라고 하는 게 좋지 않겠냐. 그래서 그 이후에 좀 친해졌어요. 아. 박진만 감독하고. 아, 진짜로? 그 전에는 말도 안 섞었어요. 진짜 그라운드에서 봐도 말도 안 섞었어요. 아, 진짜. 네. 그런데 시드니 올림픽 갔다 온 이후에 어떤 교통 정리가 딱 끝나면서 뭔가 좀 편해지고 그 이후에 이제 말도 좀 많이 섞었고 이렇게 된 상황입니다. 지금도 부르실 때는 만두 형 이렇게 부르시나요? 아니죠. 진만이 형 그러죠. 아, 진만요? 아. 만두 형 안 하시고. 지금 감독 됐는데 그랬다가는 박진! 장성호- 만두 감독님! 장성호이는 저기 더거 출입 금지시켜. 박 감독님이라고 해야죠. 박 감독님. 자, 이렇게 해서 한 줄 평으로 박진만 감독의 부임을 정리해 주시죠. 이승엽, 박진만 누가 잘할까? 야, 기대됩니다. 내년 기대돼. 시즌에 이거 재밌을 것 같아요. 이승엽 감독은 초보잖아요. 네. 코치를 거치지 않고 바로 네네. 감독이 됐고 이제 박진만 감독은 차곡차곡 어떤 그 스텝을 밟아왔기 때문에 뭔가 자신감에 있어서는 확실히 박진만 감독이 많을 거예요. 왜냐면 또 코치로 또 감독으로 퓨처스 감독으로 또 많은 경험을 또 했기 때문에 많은 경험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승엽 감독보다는 경험이 있기 있지. 때문에요. 예. 그래서 누가 잘할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이 두 팀이 만날 때 항상 이슈가 될 거예요. 이 감독들 때문에 이슈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또 두 양팀 감독이 다 슈퍼스타였고. 네, 그렇죠. 다음 주는 우리 플레이오프 경기를 가지고 다시 한번 또 주그라를 1차도 이어가보도록- 중계입니다. 예. 박상현 PD가 스케줄을 진짜 살인적인 스케줄을 지금 플레이오프 때 잡아놨습니다. 지금. 중계 알럽 하루 쉬고 알럽이에요. 예. 지난주 좀 쉬었거든요. 네네. 봤더니 다른 사람 많이 쉬더라고요. 저만 특혜를 준 게 아니었어요. 예. 네. 이거 꼭 저기 편집하지 말고 내보내주십시오. 박상현 이거 볼 거예요. 박상현 PD가 지난주에 우리 작가님 얘기 나왔지. 생일 파티. 그리고 김동욱 기록원이 갈비 부러진 얘기했지. 왜 본인 얘기는 안 하냐고 박상현 PD가 나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지금 저기 처갓대인가 어디 가서 양산 갔어요, 양산. 아. 7시간 반 걸려서 운전했다더라고요. 네. 그걸 도대체 나한테 왜 이렇게 찍어서 보내는지 저한테 뭐 확인받고 싶어 하나 봐요. 나 야구로 나 죽어! 이렇게 끝낼게요. 네.